자, 오늘은 보증금 반환에 관한 조정 사례 한 5가지 정도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잠깐 여러 가지 법이 좀 있으니까, 이제 보증금 어쨌든 반환하는데 뭐 다 반환할 수도 있고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깔 거 까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조정 사례가 좀 있어요. 그거 한 5가지만 보면 거의 웬만한 거 다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분쟁이 있으면 어떤 걸 기준으로 이제 잡냐 이거죠. 이제 민법이 있어요, 민법. 여기 좀 보시면 차주 원상 회복 의무, 반환할 때는 원상으로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되게 단순한 거죠. 임대인의 의무도 있어요. 임차 목적물을 임차인한테 인도하고 계약 존속 기간 중 사용 수익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의무는 임대인한테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의 또 의무가 있어요. 임차인은 이런 거죠.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한테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근데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다. 그러지 않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34조까지 봤죠?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세 개의 법조항이 이런 분쟁에 대한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대차를 종료했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택에 대한 원상 회복 비용이나 미직판 차임 같은 게 있다고 정산하고 보증금 반환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 이것저것 다 부담하고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퇴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정산 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다. 지연이자 부담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보증금 반환에 대한 기준, 법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조정 사례를 좀 5개 정도 볼게요. 빨리빨리 볼게요. 내용이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서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어서 보증금 반환 일자를 연기하고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을 했대요. 임대인하고 임차인 계약을 했는데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다 반환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임차가 안 맞춰진 거죠, 쉽게 얘기해서. 또는 임대인이 자신의 경제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 어렵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할 수 없음을 주장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답이 안 나오죠. 조정 절차에서 임차인이 안 맞춰졌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반환을 늦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위원회에서는 요거 날짜를 보통 조정을 좀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일자를 늦추는 걸로 하되 기간 동안에 임차인은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하고 연기된 반환 일자의 보증금을 만약에 반환하지 못할 경우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이게 강제 집행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그 날짜까지 임차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차인한테 보증금 돌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조정 절차 들어가면 이렇게 강제성이 띄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인이 합의 해지 후 퇴거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일부 다 줘야 되는데 일부 미반환했다는 얘기네요. 일부 미반환하여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분할 상환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게 하도록 하게 한 사례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얘기가 뭐냐? 이게 지금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임대인이 제3자 신규 임차인과의 낮은 액수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좀 어렵다면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합의 해지일 이후에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하는 거고, 미반환 보증금을 분할 상환하고 이를 연체한다. 그럴 때 지연 손해금 및 강제 집행에 승낙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제성이 좀 있죠.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이렇게 강제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누수등, 세 번째요. 누수등 주택하자에 대한 수선 의무는 임대인의 의무잖아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전액을 반환토록 한 사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임차인이 누수등 주택의 하자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대요. 비가 많이 와서 누수됐다.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임대인은 원상 회복 후 비용 공제 후 반환하겠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누수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잖아요. 자, 조정 내용이 뭐냐? 외관으로는 누수가 확인되죠. 외관으로는 누수가 확인되지 않았답니다. 이런 또 조정 절차가 있었군요. 외관으로는 그 누수가 확인되지 않아 임차인이
이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없고,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는 임대인의 의무이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뭐 이런 얘기네요. 다 어쨌든 반환해줘라 이 얘기네요. 그 다음에 벽지, 바닥재 손상, 이 바닥재는 마루 같은 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업체 견적 결과 임차인의 과실이 일부 있음을 감안하여, 일부 있었대요 과실이, 견적 비용을 제외한 미반환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한 사례가 있는 거네요. 임차인은 벽자와 바닥재 손상이 통상의 사용에 따른 손상이므로 원상 회복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훼손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여부는 공사업체한테 의뢰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임차인의 과실이 30% 있었대요. 아, 대단하죠. 그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이제 조사도 하나 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30%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견적이 얼마나 나왔냐? 190만 원 나왔대요. 그 중에서 30만 원인 55만 원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걸로 하고 해당 금액을 미반환 보증금 135만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자, 그러니까 임차인의 그 과실이 있냐 없냐를 또 찾아서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게 확인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증금을 빼고 반환해라. 이렇게까지 조정을 했네요. 마지막 5번째. 입주 시 제공 물품과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반환 물품이 달라서 임차인이 원상 회복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미반환 보증금 및 장기소송 충당을 임대인이 반환한 사례. 뭐 장충금은 장기소송 충당은 당연히 임대인이 내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임차인이 대신 내줄 뿐이고 임차인이 나갈 때는 장기소송 충당금은 다 임대인이 내줍니다. 자, 사실관계는 무엇이냐. 임대인이 임차인 입주 전에 임대 목적물에 해당하는 것들을 새 것으로 교체해서 제공했는데 임차인이 종료 시 반환하는 것이 다르고 가치 손상 등이 있음을 이유로 원상 회복을 주장하며 보증금 일부를 미지급했대요. 임대인이. 그래서 조정은 어떻게 했느냐. 임차인이 입주할 당시 임대인이 제공한 물품 목록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임차인한테 일부 원상 회복 비용이 있다고 판단해서 임차인의 책임이 있었대요. 임대인에게는 장기소송 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함을 당연한 거죠. 설명하고 원상 회복 비용 일부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미반환 보증금 및 장기소송 충당금을 임대인이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런 거죠. 맞는 얘기들입니다. 예. 자, 이게 맨 끝에 거가 뭐냐. 이게 무슨 뭐 새 것으로 교체해서 제공했는데 뭐 물건이 달랐다 어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입주를 하는 날 키 몇 개, 뭐는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물품 리스트라는 걸 줘서 임대인 임차인 사인합니다. 양쪽 다 사인해가지고 그게 확실히 맞는지 확인해요. 근데 막상 사람이 살다 보면 카드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보조키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너무 사용이 많아서 좀 헝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물품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손상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것보다도 없어져가지고 그걸 새 걸로 다시 사줘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임차인들이. 그래서 계약할 때 이제 보면 그 물품 리스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넣어놓고 필요한 거 그냥 한두 개만 쓰면 됩니다. 굳이 뭐 여러 개 갖고 다니면서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도 카드 한 장만 해도 10,000몇천 원씩 하니까. 자, 오늘은 하나가 더 있었네요. 6개입니다. 6개. 하나가 더 있었네요. 자, 이거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바닥마루의 파손을 통상의 감가상각으로 보고 임차인한테 원상회복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미반환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게 한 사례. 이거 사실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루바닥 파손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책임이 크진 않거든요. 보통 무슨 얘기냐. 임대인이 바닥마루의 파손에 대해서 임차인이 원상 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답니다.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문제 되거든요. 조사 결과 강마루 소재 바닥에 찍힘이 약하다 이거요. 이게 찍힌 그거를 딱 보고 이거 찍혔으니까 다 새 걸로 교체해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찍힘에 약하고 4년 이상 감가가 이미 진행된 상태였으며 신규 임차인이 마루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다른 시설에서도 쾌적하게 사용했음에 비추어 통상의 손상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찍힘 같은 게 있는 건
통상의 순상으로 봅니다. 이 조정위원회에서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임대인한테는 보증금 반환 지체 시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여야 됨을 설명했대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보증금 바로 돌려줬겠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증금을 미반환했을 때 문제,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중요한 거는 나가는 날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일단은 보증금을 나가는 날 미반환했다 정말 문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주의하시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게 통상적인 마모냐 아니면은 임차인의 기책사유에 의한 마모냐에 따라서 파손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비용을 누가 이제 내냐 이런 게 보통 결정지어집니다. 자, 오늘은 보증금 미만한 사례 6가지 한번 봤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